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병원 환경보건센터의 김우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환경성 질환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질환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성 질환이란 생활 환경 속에서 환경 오염 물질에 노출이 되어서 생기는 질환으로 오늘은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그리고 아토피 비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성 질환은 특히 성장 과정에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걸리게 되는데 아이들은 이제 대사가 활발하고 유해 물질의 배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게 되고 최근에 환자 추이를 보면은 이러한 환경성 질환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성 질환 중에서 실내 공기 오염이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고 이러한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 공기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실내 공기 중에서는 어떤 물질이 환경성 질환을 유발하는 걸까요? 환경성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 중에서는 진먼지, 진드기나 꽃가루, 곰팡이 같은 이러한 알레르기 물질들이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의 신체에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오염 물질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리를 할 때는 또 환풍기를 잘 이용을 해서 음식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한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물걸레를 사용하여서 바닥을 잘 닦아주어야지 가라앉은 중금속까지 다 제거를 할 수가 있겠고 또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또한 세제나 스프레이 같은 생활 화학 물질이 될 수 있는 성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먼저 천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천식은 기관지에 생기는 만성적인 알레르기성 염증입니다. 또한 특징적으로 기도가 과민해지고 기도가 또 가역적으로 폐쇄가 되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기관지 모양을 보면은 정상적인 기관지는 이렇게 잘 길이 열려 있어서 공기가 드나드는 데 문제가 없지만 천식 환자인 경우에는 기관지가 염증이 생겨서 붓고 또한 기관지에 수축이 생겨서 기관지가 좁아짐으로써 숨 쉬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고 기침도 하고 쌕쌕거리는 소리도 나고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천식 증상을 보면 기침이 나온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낀다든지 숨이 차다고 느낀다든지 또는 이제 쌕쌕거리는 그 천명음이 들린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천식이 의심되는 경우는 기침을 자주 하거나 쌕쌕거리거나 또는 기침을 굉장히 오래 해서 한 2, 3주 이상 계속 기침을 하거나 운동하고 있는 중에 또는 운동 후에 쌕쌕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또한 차가운 공기에 노출하는 경우에 이제 증상이 심해진다고 얘기하는 경우 또는 밤에 심해지거나 이제 새벽에 기침을 많이 하는 경우 또는 다른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을 동반하는 경우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경우에는 천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확한 진단은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데 의사의 진찰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폐 기능 검사를 해서 폐 기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이런 천식을 일으키는 알레르기성 원인이 있는지에 대한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대한 검사 등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천식의 치료에는 이제 회피요법 여러 원인이 되는 물질에 대한 이제 회피요법이 필요하고 또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천식은 이제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염증을 치료하는 그런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단 회피를 위해서 여러 환경 관리가 필요한데 천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환경들이 이 그림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외부의 그림은 이제 공장이나 아니면 이제 교통,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여러 대기 오염도 천식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고 집안 내에서도 이제 요리 때 나오는 그런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곰팡이 또는 진먼지, 진드기 같은 이제 습한 곳에 많이 이제 생기는 이러한 물질들 또는 이제 환자에 따라서는 동물, 강아지나 이제 고양이 털 등에 이제 민감한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담배 연기 본인이 피지 않더라도 남의 담배 연기가 또 다른 천식 환자한테 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먼지나 곰팡이가 자랄 수 있는 카펫을 제거한다든지 천소파나 이제 쿠션이나 봉제 완구 같은 거는 좀 주의한다든지, 애완 동물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애완 동물을 좀 피한다든지, 금연하고 또는 이제 간접 흡연도 피하고, 또는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좀 피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이제 청소할 때도 이런 먼지나 이런 페인트 칠, 그 다음에 뭐 방향제 또는 이제 조리 같은 경우에 천식이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활동 때는 특히 천식 환자가 있을 때는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 천식 학생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교실을 미리 환기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천식 학생이 이제 청소하는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를 써서 이제 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체육 활동은 천식이 있다고 해서 꼭 못하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과격한 운동은 조금 주의를 해야겠고, 운동을 하다가 숨이 많이 차거나 기침이 많이 심해지면은 운동을 좀 중지해야겠고, 차고 건조한 공기가 천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차고 건조한 공기는 좀 피하는 것이 좋겠고, 또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꽃가루가 많이 날릴 때는 야외 활동은 좀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증상이 운동하다가 심해지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증상 완화제를 항상 휴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천식은 대개 흡입하는 약을 주로 많이 씁니다. 흡입하는 약이 기관지의 염증을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흡입제를 이제 선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식 약물은 이제 조절제하고 완화제가 있는데, 조절은 이제 염증을 치료하기 때문에 이제 매일 규칙적으로 쓰고, 완화제는 증상이 심할 때 증상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물을 잘 쓰는지, 그리고 천식은 이제 특징적으로 증상이 심할 때가 있고 좀 괜찮을 때가 있는데, 심할 때는 이제 약을 올려야 되고 괜찮을 때는 좀 약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함에 따라서 약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면담이 필요하고 또 진찰이 필요하겠습니다. 소아 청소년대의 특징은 이제 호흡곤란 없이 기침만 좀 많이 하는 경우도 많고, 또 감기에 의해서 자주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런 천식이 이제 평생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성장하면서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나이 들어서는 이제 뭐 정상적으로 지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성인이 되어서 괜찮다가 또 중간에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계속해서 좀 천식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성인이 되어서 어떻게 될지는 경과를 봐야 되지만, 없어지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평생 간다라고 이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두 번째는 알레르기성 비염입니다. 비염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 코 가려움증이 생기는데, 천식이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는 거라면 알레르기성 비염은 코 점막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코가 붓고 콧물이 나오고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콧물, 재채기, 이런 코막힘 같은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되고, 증상이 계속되면 이제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고서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 또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알레르기성 원인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으면 이제 콧물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염이 되는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알레르기성 비염은 세균이 들어와서 생기는 것보다는 이제 몸에 알레르기성 염증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전염되지는 않기 때문에 전염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하고 같이 부비동염이나 중이염, 천식 등이 이제 같이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같이 치료해야 될 수도 있고, 천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또 천식 치료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동반하는 질환에 대해서도 증상이 있으면은 이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이제
운동하거나 이제 활동할 때 좀 힘들어할 수도 있고, 또한 집중력도 떨어지고, 밤에 콧물이나 재채기 때문에 이제 잘 못 잔다든지 하는 수면 장애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잘 치료가 필요한데, 알레르기성 비염의 치료는 항히스타민제를 많이 쓰게 되고, 또는 이제 코에 직접 염증을 치료하는 뿌리는 약들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좋게 하고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면역요법을 하기 위해서 특정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들에 대해서 설화 면역요법을 하든지 피하 면역요법을 해서 이러한 면역학적 내성을 유도를 해서 치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겨서 긁게 됩니다. 그래서 긁으면은 피부의 염증이 악화되고 피부염이 악화되기 때문에 또 가렵고 그럼 가려우면 또 긁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어서 피부에 여러 가지 염증도 생기고 또 변형도 생기고 또 후유증도 남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만성 알레르기성 염증이 이 경우에는 이제 피부에 오게 되는 것이고, 아토피 피부염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굉장히 많은 환자들, 특히 이제 아동의 경우에 피부염을 앓고 있는 경우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아토피 피부염이 좀 오래가고 치료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 비과학적인 증명되지 않은 치료들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아서, 또한 이러한 경우에 또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도 많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비용이 거의 한 10조 정도 알레르기 질환으로 지출이 된다고 얘기하기도 해서 이러한 이제 질환에 대한 정확한 치료하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이제 먹는 거랑 많이 관련 지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제 소아 연령에서 식품이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인자 중에 하나라고는 되어 있지만, 무분별하게 아이의 그 식이 섭취를 제한을 해서 아이가 성장 발달을 해야 될 때 식이 섭취를 너무 억제해서 필요한 음식물이나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제 피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물질은 피하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계란 흰자나 우유, 콩, 땅콩, 메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이런 모든 음식들을 모든 아토피 아이들에게 제한할 필요는 없고 꼭 이제 필요한 경우에만 이제 제한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피부의 증상들은 이렇게 빨갛게 홍반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갈라지고 긁힌 그런 피부를 보이게 되겠죠. 많이 긁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2차적으로 세균에 감염이 되면 이렇게 진물이 생기고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급성 피부 증상들이 이제 특징적으로 보이고, 또한 이러한 증상들이 이제 오래 지속되면은 태산화 같은 그런 만성 피부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도 피부의 증상이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영아기 때는 이제 그 볼이나 이마, 머리가 이제 빨개지는 그런 태열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한 2살부터 청소년기까지는 이제 주로 팔, 그다음에 이제 발목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얼굴은 좀 좋아지지만 팔, 다리, 목 또는 이제 내측면이나 손목, 발목, 목 등에 이제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만성이 되면은 피부가 건조해지고 딱딱해지는 그런 태선화가 생기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 이제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사람들은 이제 목이라든지 뒷목, 그다음에 이제 손, 발 등의 이제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 목, 팔, 다리에 겹치는 부위라든지 손등, 발등, 손가락, 발가락 등 쪽에 이제 많이
가렵고 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고 또 이제 오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조하고 피부 인설이 떨어지는 그런 붉은 발진으로 진행해서 태선화가 많이 진행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피부가 일단 가려운 게 특징입니다. 가려워서 긁어서 이제 생기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염증 소견이죠. 그래서 이러한 염증이 계속 반복되고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만성적인 질환이고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다 이제 만성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영아부터 유아기, 청소년기, 어른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이제 특징적인 부위나 발진 모양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또 이제 알레르기성 질환의 이제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오래되면 이제 피부 건조나 피부의 이제 감염으로도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그 세 가지 원칙으로 치료를 하는데 한 가지는 이제 원인인 물질을 이제 알게 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회피요법을 해서 그런 요인들을 이제 피해야겠고 두 번째는 그 보습입니다. 피부 관리를 해서 피부를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또한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해서 가려움증을 이제 피하게 해야지 이제 긁어서 염증이 생기는 것을 이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약물을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악화 요인은 대부분의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이나 이제 다른 알레르기 질환과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진먼지 진드기나 또는 이제 꽃가루, 곰팡이, 뭐 바퀴벌레, 뭐 이런 또는 이제 음식 이런 것들이 이제 항원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항원을 이제 잘 알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철저하게 회피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또 악화를 시키게 됩니다. 스트레스 받는 경우에도 이제 피부염이 악화가 될 수 있고 뭐 건조하거나 여러 가지 자극적인 물질에 의해서 또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은 주의를 해서 피해야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면 이제 정상적인 피부 장벽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런 여러 알레르겐이 이제 침투를 해서 생기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러한 피부 관리가 필요한데 이제 목욕은 이제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은 피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또 적절하게 목욕을 해서 씻어줘야지 또 알레르기성 이제 물질이 들어오는 것도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보습제를 잘 사용을 합니다. 목욕만 하고 또는 이제 너무 오래 하면은 이제 건조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보습제를 이제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부의 건조를 최대한 막고 보습을 잘 해주고 청결을 유지해서 악화되는 것과 만성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욕은 매일 한 번씩 하는데 미지근 물에 하고 너무 오래 하지 않도록 한 10분에서 20분 이내로 목욕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뭐 때를 밀거나 이러한 자극을 주는 것은 이제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욕하고 나서 부드러운 수건으로 이제 물기를 닦은 다음에 3분 이내에 빨리 보습제를 바르고 보습제는 하루 3번 이상 발라줘서 피부를 이제 건조하지 않게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습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로션 타입도 있고 크림 타입도 있고 연고 타입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뭐 오일 함량이나 이제 아니면 이제 부위에 따라서 적절한 것을 골라서 쓰면 되겠습니다. 계절이나 피부의 타입, 그다음에 사용할 부위에 따라서 그 보습제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자극 성분은 가능한 한 적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피부 관리를 위해서는 하루 한 번 목욕하는 것을 권장하고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고 하루 3번 이상 보습제를 발라서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유지를 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가려운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스테로이드 약을 발라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제 면역 조절제로 발라서
피부에 이제 면역 조절제 약을 쓰거나 또는 이제 가렵지 않게 항히스타민제 약을 쓰거나 또는 2차 감염이 있을 때는 항생제를 쓰는 그런 치료 약물이 필요하겠습니다.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절한 용량을 쓰는 것이 중요하겠고 손바닥에 이제 두 면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이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꼭 써야 되고 염증이 있는 부위에만 이제 사용하고 보습제는 이제 하루 3번씩 바르라고 하지만 보습제를 대용해서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는 것은 좋지는 않고 용도에 따라서 이제 잘 써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환경성 질환으로 대표적인 천식과 알레르기성 비염, 그다음에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러한 질환에는 이제 환경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과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